지금 QLD 들고 계시든 TQQQ 들고 계시든 계좌를 열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은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인생이 쭉쭉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내 돈은 뒤로 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날 말입니다. 특히 손실이 한번 크게 나면 숫자보다 더 아픈 게 생깁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투자도 늦었고 인생도 늦었고 이제 다시 시작해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믿는 그 믿음이 다음 선택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조급해져서 무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해버립니다. 둘 다 계좌와 인생을 동시에 망치기 쉬운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늦은 게 아닙니다. 기준이 낡았습니다. 어제의 기준으로 오늘의 날을 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당신이 아니라 남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표로 살고 있습니다. 몇 살에는 뭘 해야 하고, 몇 살에는 어느 정도 벌어야 하고, 몇 살에는 집이 있어야 하고, 몇 살에는 애가 있어야 하고, 몇 살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그 시간표 말입니다. 이 시간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늦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수익 인증 올리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 남의 속도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QLD와 TQQQ는 복리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는 좋은 상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시험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오를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내려갈 때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좌의 숫자가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도 인생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사람의 만족감은 일정한 나이에 정해진 일정한 성취를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통제감, 주도권 의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했다고 느끼면 사람은 버팁니다. 하지만 억지로 떠밀려서 선택했다고 느끼면 결과가 좋아도 불안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운 원칙으로 산 QLD는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산 TQQQ는 조금만 흔들려도 손이 떨립니다. 결국 문제는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선택을 통제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늦었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투자와 연결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위로 말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먼저 늦었다는 감정이 생기는 구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늦었다는 감정은 보통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친구의 결혼, 동기의 승진,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수익 인증, 그리고 그 비교가 만들어내는 결론은 거의 동일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이때 뇌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만듭니다.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를 더 세게 당깁니다. QLD로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데 TQQQ로 한 번에 만회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원칙이 깨집니다. 원칙이 깨지는 순간부터 손실은 숫자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나는 또 실패했다. 나는 역시 안 된다. 나는 늦었다. 이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의 시간을 끊는 겁니다. 남의 시간표를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 시계는 잠깐 꺼두십시오. 그리고 내 시계를 켜십시오. 사회 시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몇 살인데 그 정도야. 지금 시작하면 늦어. 지금 들어가면 꼭지야. 지금부터 모아봤자 의미 없어. 내 시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의 내가 원하는 기준을 다시 세운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나는 내 속도로 간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는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오르고 어떤 애는 사람 멘탈을 부숴버릴 만큼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회시계로 투자하면 흔들리는 해마다 나는 늦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 시계로 투자하면 흔들리는 해는 원칙을 지키는 해가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생각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손실봤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있고 돈도 많지 않고 변동성도 무섭고 그래서 망설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칙 없이 시작하면 빠르게 시작해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세우느냐?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내일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연준이 언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환율이 어디로 갈지, 이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매수 규칙, 매도 규칙, 현금 비중, 분할 횟수, 한 번에 넣는 금액,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 이건 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QLD와 TQQQ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가 권하는 방식은 화려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예측은 나를 똑똑해 보이게 하지만 시스템은 나를 살아남게 합니다. 첫째, 목표를 돈이 아니라 지속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언제까지 몇 % 벌겠다. 언제까지 얼마 만들겠다. 이 목표는 멋있지만 변동성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대신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시스템을 유지한다. 나는 흔들려도 원칙을 유지한다. 나는 계좌를 성적표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면 시작이 달라집니다. 둘째, 매수는 기분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내릴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합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몰빵하고 저점에서 손절합니다. QLD든 TQQQ든 이 패턴만 피하면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조건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어 본인이 정한 기준선 아래에서만 분할로 들어간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고정으로 넣는다. 핵심은 감정이 개입할 공간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내 멘탈의 허용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수익률로만 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흔들림의 크기입니다. 흔들림의 크기는 사람의 성격과 생활 여건에 따라 독입니다. 아이 학원비가 나가고 대출 상환이 있고 심장이 약한 밤이 있는 사람에게 과한 흔들림은 자산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같이 본다면 비중으로 심리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심리가 안정되면 오래갑니다. 오래가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넷째, 손실을 회복하려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손실을 본 뒤에는 사람 마음이 복수 모드로 갑니다. 빨리 만회해야 한다. 한 방이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TQQQ를 잡으면 투자라기보다 감정 결제입니다. 감정 결제의 끝은 보통 더 큰 감정 결제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만회가 아니라 재출발입니다. 재출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섯째, 인생의 기준을 다시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JSHTTY가 말한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의 성공 기준으로 오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20살의 꿈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투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빠른 수익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축적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내 가족을 지키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를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길지입니다. 첫 번째 무너짐은 하락이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반등이 한번 나올 때입니다. 사람은 반등을 보면 이제 끝났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규칙 없이 들어가고 다시 꺾이면 멘탈이 부서집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반등을 신호로 쓰지 마십시오. 조건과 분할만 쓰십시오. 두 번째 무너짐은 내가 오를 때 덜 샀다는 후회입니다. 이 후회가 다음 매수를 망칩니다. 그래서 오를 때 무리하고 내릴 때 겁먹습니다. 이 후회를 없애려면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최저점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 기준이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남의 수익을 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사회시계가 켜집니다. 나는 늦었다. 나는 뒤처졌다. 그래서 과속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비교를 끊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계좌 자랑,
수익 인증, 이런 걸 멀리 하십시오. 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네 번째 무너짐은 인생이 힘든 날입니다. 직장에서 지쳤고 집에 오면 할 일이 쌓여있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날따라 시장까지 흔들립니다. 이때 투자 판단을 하면 판단이 아니라 배출이 됩니다. 화가 나면 사고, 우울하면 팔고, 불안하면 갈아타게 됩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인생이 힘든 날에는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마음이 안정되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구조는 통제 가능한 규칙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나는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다. 나는 분할로만 들어간다. 나는 특정 조건이 오기 전에는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 나는 급등한 날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계좌를 하루에 한 번만 본다. 나는 손실 구간에서는 매도를 고민하지 않는다. 나는 원칙을 어기면 다음 달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정하면 시작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늦었다는 감정은 사실 나이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통제감을 잃었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통제감을 회복하면 늦었다는 감정이 약해집니다. 인생도 투자도 결국 여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강하게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두 갈래로 가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간표를 더 열심히 따라가다가 무너지거나 내 시간표를 새로 만들고 살아나거나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 지금 계좌가 흔들려도 지금 인생이 늦었다고 느껴져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기준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의 목표가 지금의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이 지금의 시장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만이라도 남의 시간표를 끄고 내 시간표를 켜보십시오. 하루만이라도 계좌를 성적표로 보지 말고 시스템의 기록으로 봐주십시오. 하루만이라도 QLD와 TQQQ를 인생을 바꾸는 한 방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이 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수익보다 더 큰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